2022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B형을 기준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A형은 일부 문항이 정말 별로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일부 갑질하는 유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B형을 언급하자면 그 전에 이 숙명여대 문항 자체가 60분에 33문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40문항이라든지 50문항에 익숙해져 있다가 60분에 33문항의 이 문항들을 보다 보면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긴장감이 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 문항 때문에 평소보다 문제 자체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시간 대비 문항의 측면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맞출 수 있었던 문항도 실수를 범하다 보니까 단 3개에서 4개 정도의 문항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라지는데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이 숙명여대 시험장에 들어설 때 그리고 연습할 때 비록 시간 대비 문항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각도로 문제가 출제될진 불규칙하니까 긴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A형을 보통 이제 분석을 하고 B형의 경우에는 분석을 하지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B형을 분석하는 이유는 기존의 숙명여대 유형과는 다소 다르게 나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B형을 통해서 더더욱 느껴지는 것은 숙명여대 기출 문제 자체를 타 일부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1년 단 하나의 시험을 향해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정말 양질의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2주 정도 전에 일부 영자신문의 내용 등을 발췌를 해서 출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문제보다는 갑질의 문제가 또는 편입영어의 출제 방향과는 일부 다른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맞추면 축하드리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문항은 과감히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하나하나의 문항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독해만큼은 깔끔하게 출제하거나 한 문항 정도만 제외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더라도 논리 문법에서 틀려야 되는 거지. 오히려 높은 배점이 속해 있는 독해에선 이 매력적인 오답을 유도하더라도 단 하나의 문항도 틀려선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숙명여대 필기시험에 스스로 긴장해서 시험에 임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번에서 8번까지 나왔는데요. 이 단어 난이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의 속도 자체도 프로크러스터네이션을 딱 봤을 때 1번에서 5번 한번 봐주고 스펠링이 정답이겠구나. 자, 그 다음에 is trying to want 거의 표지어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소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멀리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distancing 정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suspend가 멈추다라는 의미니까 당연히 stop이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5번에 crackdown이란 단어가 우리가 동의어적으로 외울 때 누구랑 같이 외우죠? crackdown. 아는 사람은 채팅방에다가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crackdown이라고 하면은 동의어를 누구랑 많이 쓰나요? 특히나 이때 전치사 on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예요? 뭐뭐를 단속하다. 뭐뭐를 탄압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러다 보니까 crackdown은, clampdown은 이란 단어 정도는 여러분이 느꼈을 때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 단어 교재에 있는 수준이면은 정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예요. 자, 6번 문제. fragmented.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파편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깨졌다라는 의미니까 broken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7번 impairing, provisional 정답 1번 바로 나와야 되겠죠.
8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8번은 우리가 기구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이게 인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신체의 기관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단어를 오답을 범할 경우에는 1번 정도를 제외한다면 1번은 몰라서보다는 좀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제외하면 나머지 문항은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9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서 만약에 틀리면 2번으로 가서 오답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위협적인 전화라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 보이스피싱 전화 받는다고 해가지고 위협적인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맥락에서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 수식하게 되는 명사랑 아예 호응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2번을 고른 경우에는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자, 정답에 관한 첫 번째 근거는 제가 항상 노란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with라는 부분이 나왔죠? 일단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with는 뭐뭐와 함께, 뭐뭐를 더불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절과의 관계는 순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십, 수천 명의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에 떼지어 모인 것과 함께 두 장관, 두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 사이에 빈칸한 전화가 걱정 사이에서 오게 되더라 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다든지 우호적이나 이런 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당시에도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 전쟁 중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뭐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호적이라든지 프렌들리 이런 건 아예 될 수가 없겠죠. 전화를 받는 이 두 국가들 사이에서는 뭐가 당장이라도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을 의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답에 관한 근거로서는 첫 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뭔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 것 같은 이런 의미로서 anticipated,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리지 않을까,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이 숙명여대 필기시험 일로부터 대략 1, 2주 전에 있었던 기사를 바탕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어떤 기반의 문제를 출제를 한 게 아니라 보통 2주 정도 합숙 기간을 가져서 보통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틀려도 크게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당신은 원하는가? 뉴칼레도니아가 주권을 가지고 독립을 빈칸하길 원하는가? 자,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다면은 저는 이게 문법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want가 그 첫 번째 근거가 되겠죠. 우리가 want가 오형식의 불완전 타동사로 쓰인다면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라는 동사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목적 보어에 부정사를 받거나 또는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수동인 경우에는 목적 보어의 자리에 pp가 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칼레도니아가 주권을 가지고 독립을 빈칸하길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이 리젝트가 있다라고 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리젝트 같은 경우는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주장이나 결정이나 제안 같은 거 예를 들면 argument, claim, decision, offer, suggestion 이런 주장, 결정, 제안과 같은 일반적인 명사가 뒤에 오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뒤에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여러분에게 처음에 언급했던 거는 어형을 물어본 거예요. 어형을. 자, 그 다음 두 번째. 뉴칼레도니아가 이런 주권을 가지는 주체가 될지 아니면은
수동이 될지 이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선택지 보시는 acced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요.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전치사 to를 목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어디에 동의하다라고 했을 때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뉴칼레도니아가 주권을 가지는 주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의 경우는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to acced가 정답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누구 때문에 또 있다? want가 또 우리가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부정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0번에 4번이 됩니다. 자,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an't yet observe Omicron is blank. 자, 저는 여기서 선택지도 먼저 봤지만 해석을 했을 때 처음 보였던 거는 바로 den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교급 den이라는 걸 보면서 가장 먼저 선택지에서 지웠던 거는 1번과 4번과 5번입니다. 1, 4, 5번이 한 번에 지워지죠. 자, 그래서 stronger이 정답이 될지, less severe가 정답이 될지, 또 2번과 3번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대조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미크론이 이전의 변이보다 빈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대요. 자, 정답에 관한 근거는 뒤에 나오죠. We must be humble in the face of this virus.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에 직면했을 때 겸손해야만 한대요. 그러면 이전의 변이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더 괜찮죠. 정답은 3번이 되겠다. 1번, 4번, 5번을 지우고 2번과 3번에서 고민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택지를 보니까 이거는 연결사 문제가 되겠구나. 자, 연결사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이 빈칸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이에요.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이 주어와 서술어의 어순을 가질지 아니면 명사로 끝날지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뒤를 보시면 IQ and EQ가 나왔기 때문에 자, IQ and EQ가 나오고 명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의 경우에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보면은 IQ와 EQ라는 거는 뭐래요? 선천적인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고 주절에서는 HQ라는 거는 어느 정도로 발전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발전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후천적 사고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매번 나오는 겁니다. 선천과 후천의 관점은요. 영어 문화권에서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천과 후천은 대조되는 값이다 보니까 unlike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2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bigger, no less, no more, higher, worse라는 걸 통해서 일단은 이 문제는 아마 비교급에 관한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선사시대 사람들에 관련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동물들이었대요. 자, 그러면 그들은 마이너스인 존재들입니다. 그죠? 자, 제가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존재였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구의 with가 나왔습니다. with가 나왔다는 거는 뒤에 관계가 순접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이 환경에 영향을 얼마나 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앞에 있는 동물이라고 했을 때 선사시대 사람의 경우에 별 볼 일 없는 동물의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환경이라는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진 못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bigger이라든지 higher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하단에 A is normal B, then C is D, 그리고 A is null less B, then C is D. 양자 부정과 양자 긍정에 관련된 관용 표현을 미리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해석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지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해석하는 방향이 굉장히 다르지만 자, 정말 간단하게 해석을 해봅시다. A is no more B. A가 B가 아닌 것처럼 그 다음 then을 마찬가지로 C is D. C도 D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A가 B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C도 D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양자 규정은 반대로 해석을 해야죠. A가 B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C도 D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실수로 정답을 또 5번을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A is worse than B. 자, 지금은 A, B의 이 선악에 관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게 아니죠. 뭐가 더 착하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의 worse는 정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일부러 2번을 남겨뒀던 이유는 양자 긍정이기 때문에 남겨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서로 봤을 때는 then이라는 걸 적고 나서 뭐다? 양자 부정이 들어가야 우리가 선사시대 인물을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인물로 고를 수 있겠죠.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3문항에서 이런 문항들이 또 문제가 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다 보면은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실수를 하기가 정말 쉽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4번은 단순히 사전적 정의를 물어봤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어지러움을 경험한다면 차량이라든지 보트나 비행이나 또는 열차를 탑승하는 동안 어지러움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빈칸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이동하는 동안에 어지러움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보트나 그리고 배라든지 열차는 이동을 하죠. 그렇죠? 움직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지러움을 수반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멀미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아프다. 그러면 motion sickness 라고 부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우리가 정답에 관한 근거를 잡을 때는 if절, 그죠? 우리가 특히나 시간 조건 부사절의 경우에는 주절과 순접의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14번에 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릴 수 있는 바로 문제가 15번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틀린다면은 5번을 아마 고를 거예요. 5번 미디어 디스탄싱을 고를 겁니다. 자, 일단은 해석을 해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열차에서 불편함을 느낄 거래요. 거기서 뭐가 없다면, 와이파이가 없다면.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연결사 벗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은 좋은 거래요. 빈칸에 있어서. 자, 일단은 여러분이 벗을 기반으로 두 번째 근거를 잡고자 한다면은 어떤 걸 잡겠습니까? 여러분은 벗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벗을 기반으로 어떤 범주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앞에서는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뒤에선 좋은 거예요 라고 해서 서로가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빈칸이라는 거는 누군가와 같은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뭐를 고르실 건가요?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그렇죠. 자, 여러분이 정답에 관한 두 번째는 와이파이가 부족한 것과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빈칸은 와이파이가 부족함을 의미할 수 있는 값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디스턴싱이 정답이네 라고 학생들이 많이 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미디어 거리두기라는 거는요. 여기서 미디어라는 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소셜 네트워크라는 이 와이파이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체라는 거는 신문이라든지 TV와 같은 이런 요소도 미디어가 됩니다. 따라서 범주 중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본다면 이 문제에서는 와이파이라는 구체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디어가
소셜 네트워크를 포함하니까 정답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범주를 콕 집어낸다고 하고 그거에 맞는 선택지가 있다면은 그 맞는 선택지가 정답이겠죠. 그게 4번인 거예요. 소셜 미디어 디톡스. 일단은 소셜 미디어가 와이파이가 딱 1대1로 합치가 되니까 괜찮고 디톡스라는 건 대독인데 여러분 우리가 소셜 미디어 디톡스라고 하면요. 그냥 정의적 설명을 내리면 소셜 네트워크와의 거리를 일부 두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소셜 미디어 디톡스 그럼 뭔가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합격하시고 나중에 꼭 놀러 가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인스타 이런 걸 보면 강릉이나 이 고성과 같은 곳에 펜션을 가다 보면 이 전자기기 자체 없이 하루를 숲속 안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생활하게끔 해서 이 소셜 네트워크 없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소셜 미디어 디톡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미디어 디스턴싱이 완전히 틀렸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4번에 소셜 미디어 디톡스가 없다면 5번이 정답이 되지만 이 4번의 소셜 미디어 디톡스가 정확하게 범주가 일치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아니라 4번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15번에 관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Be cruel to be kind. 이거는 주로 미국에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쓰는 말이에요. Be cruel to be kind. 엄하게 다뤄라 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이 관용 표현을 모른다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주로 이제 편입에 어, 트렌드와는 약간 벗어나는 거죠. 논리가 어떤 정답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테스트한다면 정말 좋은 문항이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6번에 단어의 의미를 알아서 풀었다면 다행이고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맞추면 되니까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persuade의 어형에 관련해서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ersuade. 자, 우리가 persuade, 설득하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4형식에서도 또는 3형식에서도 persuade가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persuade가 3형식에서 쓰이면요. 과거 우리가 문법 기본적으로 이론 수업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연음 암기를 가르칩니다. 어떤 걸 알려줘요? 금지방해 알림 통보 제거 박탈 칭찬 비난 감사 공급 위탁 부가 전가 늘 많이 말하죠. 금지방해 알림 통보 제거 박탈 칭찬 비난 감사 공급 위탁 부가 전가 이거를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설득하다라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알려주다라는 알림 통보 동사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우리가 알림 통보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알려주다 라고 할 때 뭐뭐를 할 때 부분적인 거를 알려준다라고 해서 A of B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설득을 하는 것도 여기서는 of가 붙는 거는 일부를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into도 가능합니다. 다만 in은 안 돼요. in은 안 되고 into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림 통보 동사로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notify, assure, inform, convince, 그리고 advise, remind 이렇게 6가지를 배웠죠. 자, 그렇게 6가지를 배웠을 때 이들의 동사가 알림 통보 동사 외에도 사형식에서 직접 목적어의 자리에 명사절 대절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형을 정리했을 때 A of B 간접 목적어 이때 뒤에는 대절은 직접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persuade가 우리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 설득하다라는 동사가 뭐예요? 우형식에서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어에 누가 나온다? 부정사가 나오더라 라고 배웠죠. 그래서 persuade A of B, persuade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대절, persuade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모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은 틀렸다는 거고, 3번은 틀렸다는 거고,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17번에 우리가 I have never been 빈칸이 나오고 또 suspic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번에 in looking for 이라는 거는 아예 안 되죠.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일단 3번과 5번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encounter 전치사 with와 어울리지 throw라든지 after와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이 동사들의 어형만 알았더라도 able to repress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법 문제에 속하죠. 자, 길어진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자, 일단은 이 빈칸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가? 라고 했을 때, 자, 가장 먼저 저는 제가 문법 문제풀이 할 때 항상 이야기하죠. 빈칸 채우기 할 때 삽입, 어구라든지 삽입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렇게 전치사고를 다 지워보시면 결국에 다이아비티스라는 당뇨병이라는 명사 하나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우리가 질병의 이름은 S가 붙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슨 취급을 한다? 단수 취급을 한다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의 자리가 서술어가 나와야 될 자리라는 걸 알았다면 1번과 2번과 4번의 경우에는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1번 그리고 2번, 4번 이렇게 지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5번의 대결이 되는데 3번과 5번의 대결이 되는데 자, 지금 뒤를 보시면은 결국에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다. surfaced only일지 아니면 only surfaced일지가 문제죠. 자, 우리가 2022학년도 여러분 기출분석을 모두 한번 다 보셨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라는 것은 짧은 성분을 앞에 두는 걸 좋아하고 문장의 긴 성분은 뒤에 두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구라는 어순도 마찬가지로 짧은 게 먼저 와야지 긴 게 먼저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surfaced가 먼저 오고 only 나오고 그 뒤에 by heart disease and cancer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에 따라서 문제 풀리는 거였다? surfaced only에 따라서 문제가 풀리는 거였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무새가 수다스러움으로 유명한데 이것이 유일한 장점이 아니래요. 자, 수다스러움의 앵무새는 좋은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요, 빈칸할 수도 있고요. 쉽게 스스로 감정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일단 and를 기반으로 감정 동그라미 and를 기반으로 감정 동그라미 자, 다른 한편으로 옥토퍼스, 문어 대가리가, 문어가 이 아주 특이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들은 손쉽게 사람들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어서 shamelessly, 뻔뻔스럽게도 공감을 보여준대요.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의 범주 자체가 뭐예요, 결국? 공감, 감정에 관련된 부분이죠. 따라서 정답은 empathy 5번이 되겠습니다. 논리문항이었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당연히 빈칸의 자리가 누가 나와야 될 자리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을 소유하는 것. 자, 이렇게 빈칸 문제 나오면 어이구 이렇게 수식어구들은 좀 지워주면서 봅시다. 집을 소유하는 것, 사는 것, 살고 있는 것, 이게 2030 세대들의 목표입니다. 그쵸? 2030 세대들의 목표다. 자, 문장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니까 as, like, just as.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이라는 동급 비교가 돼요. 그쵸? 동급. 자, 그래서 1번을 보니까 as it was a real generation. 자, 일단은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 그죠 문장 전체를 받아볼 수 있고 a real generation 초기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괜찮죠
하나만 더. A real generation. 초기 세대, 이전 세대니까 과거 시제로서 지금 뭐까지? 시제도 과거 시제 써준 센스 한번 보세요. 너무 깔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은 깔끔하게 나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이 오답인 이유는 a real generation. 그죠?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 자, 3번과 5번은 동일한 선택지입니다. 3번과 5번은 동일한 선택지예요. 틀렸고. 자, 4번 just as a real generation did.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치? 마치 초기 세대가 그래왔던 것처럼 이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본래 주절의 주어는요, 누구예요? 주절의 주어는 제가 회색으로 표시하면 여기가 주절의 주어죠. 근데 지금 20번의 4번의 주어는 real generation 다릅니다. 우리가 비교 대상의 일치라는 것은 정확한 대상과 대상을 일치해야 됩니다. 중국의 인구가 한국보다 많다. 대한민국보다 많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중국의 인구가 한국의 인구보다 많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중국의 인구는 인구지만 대한민국이란 영토에 국한되기 때문에 인구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고 영어라는 것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비교 대상을 한다는 것은 정확한 대상끼리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오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1번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죠? 너무 긴데 쫄지 맙시다. 자, 일단은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죠. 그러니까 between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A and B니까 몇 번과 몇 번이 지워져요? 3번과 4번과 5번이 일단 지워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의 차이입니다. 1번이냐 2번이냐의 차이예요. 자, 일단 차이점을 보면은 대비냐 이시냐 이 두 가지 차이점이죠. 자, 해석을 해보면 어느 누구도 얼마나 많은 언어가 전 세계에 있는지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그 이유가 언어와 언어 안에 있는 하위 언어 또는 방언들 간에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래요. 자, 제가 지금 누굴 받아왔어요? 랭귀지라고 하는 이 언어를 받아왔죠. 따라서 우리가 댐이 아니라 이수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2번. 마지막인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틀린다면은 22번을 틀립니다. 22번을 틀리게 되는데 우리가 22번 같은 경우에 배점이 어 3점이죠. 3점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틀린다면 이런 걸 틀리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는 이런 걸 틀려야 된다. 자, 정답은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맞춘 사람 손 10초 드리겠습니다. 맞춘 사람 손. 자, 본인이 4번을 안 했다면 몇 번 선택지했는지도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에 틀렸다면 몇 번 하셨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이 정답을 정말 많은 학생들이 1번을 많이 고르는데, 자, 일단 빈칸의 자리가 주어라는 자리예요. 그죠? 주어라는 자리입니다. 자, 대기 오염물질을 탐지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진, 그러면서 뭐도 할 수 있어? 어떤 물질 안에서 화학적인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어떤 기술이래요. 자, 여기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엑스레이 이미션이라고 한대요. 자, 여기까지 다 해서
지금 originally부터 destroying it까지 해서 테크닉을 꾸몄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커마가 있잖아, 커마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커마가 없었다면 1번 정답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1번. 근데 커마가 있었기 때문에 오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 자, 일단 주어가 있습니다. 그죠? 대기 오염물질을 탐지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진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 개발도 됐고 또 이거를 이렇게도 부르는데 여기 나오는 또 위치 이거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장 배열 자체가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이고 3번 다시 한번 타크닉이 있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시면은 대절이라는 요소로서 지금 수식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번엔 컬 리드예요. 또 여기는 위치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는 꾸미지 않아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애당초 문장 배열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4번이 왜 정답이냐? 자, 일단은 대기 오염물질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되어진 기술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주어에다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엑스레이 이미션이라는 게 이미션이라 불린대요. 그러면서도 빠르게 뭐 할 수 있어요? 화학 요소를 분석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잡아야 될 거. 바로 위치 앞에 있는 커마를 잡아야죠. 여기 있는 커마가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커마 같은 경우는 커마 사이에 있는 건 지워도 되죠. 여기까지 다 지워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깔끔하게 누가? 컬 리드라는 친구가 테크닉을 뒤에서 꾸미고 originally develop가 앞에서 꾸미니까 문장 소문이 깔끔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던 겁니다. 이게 콤마까지 보여야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로 develop, read, which can quickly energize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5번의 경우에는 일관성 자체가 없는 반면에 3번이 가장 간결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22번의 경우에 정답 4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23번에서 33번까지 독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3번에서 33번까지는 절대 한 문제도 틀려선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 A번과 B번에 빈칸을 물어보고 있고요. 주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호텔, 길거리의 포장마차, 그리고 툭툭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맞추고 있습니까?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맞추고 있대요. 어디로? 방콕으로. 그 방콕은요, 뭘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서 월요일에 백신을 맞은 방문객들을 다시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래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행 제한의 18개월 이후에 뭐 그렇답니다. 자, 일단은 버섯 동그라미 쳐야죠. 버섯 동그라미. 그 다음에 스테이밍 메트로폴리스. 그러니까 찌는 듯한 이런 도시인 세계의 빈칸한 도시, 팬데믹 이전에 그런 도시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두근두근거리고 취하게 만드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자, 여러분, 펄세이팅, 두근거리게 만들고 진짜 취하게 만들 정도이면 그런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일까? 일단은 방문객이 많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4번, 5번도 괜찮죠. 그리고 위협이 덜 하다라는 것도 괜찮죠. 1번도 뭐 그렇게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다만 2번 같은 경우만 빼고 요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봤어요. 자, 그 다음
라고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태국은 필사적으로 부흥하려고 한대요. 카이가 아직도 기록적인 1만 명을 기록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하루에 자 그리고 백신의 비율은 대략 40% 정도로 빈칸이래요. 자 여러분 엔드를 기점으로 여러분 보시면 여전히 하루에 40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모호한 값이에요. 부정적인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번에서도 40%라는 수치는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수치 그러면은 대략 40% 정도로 뭐하고 있다? 뒤처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지금 이 글의 경우에는 이 태국이 코로나19 여행 제한 조치 이후에 방문객을 다시 맞이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태국이 지금 방문객을 되돌아오게끔 하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하는 정답 5번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5번에서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번과 역시나 주제를 물어보고 있네요. 제목을. 자,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으로 주요 새로운 기술의 많은 거를 지배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거. 저는 일단은 이런 거, emerging, 그리고 particularly 이런 거 괜히 쓰지 않죠. 특히나 어디에서 AI, 그리고 종합 생물학, 유전학 이런 거네요. 몇 년 안에. 라고 또 누구까지? 아, 전문가까지. 아, 그러면 결국에 어디가? 중국은 대단하구나라고 이야기하겠죠. 특히나 어디에서? AI나 생물학이나 또는 유전학 같은 부분에서 자 그런데 하필이면 전문가까지 나옵니다. 자, 전문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문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 전문가가 뭐래요? 항의하면서 사직을 했는데 뭐에 항의했어? 미국의 느린 발전의 걸음에 대항하면서 사직을 했대요. 그만큼 중국이 빨리 나갔는데 미국은 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갔다는 거지. 그러면서 미국을 빈칸이라는 게 미국을 위태롭게 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A번은 slow phase of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이게 그대로 들어가야죠. 따라서 지금 A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 속도가 어떻다? 느리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답 5번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기술 변화의 지배라든지 2번에 국방부를 위한 기술, 3번에 지금 뭐 경제를 위한 경쟁, 4번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시도 이런 것들이 모두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A번에 5번이 되겠고 자 주제를 결국 본다면 지금 흐름 자체가 어때요? 중국의 인공지능 같은 이런 부분들이 어디를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시면 지금 미국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느리다라고 했고 2번 미국이 중국에 앞서다? 앞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이 글의 주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일치라면은 맞겠죠. 하지만 주제문이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고 중국과 미국이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죠. 지금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자, 4번 중국이 미국과 인공지능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아닌데 전문가의 경우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중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26번의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중국이 세계 경제를 다시 한번 지배한다. 이게 아니죠.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중국이 지금 뭐 할 것이다? AI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누구를? 미국을. 그래서 앞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했었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과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A번을 묻고 있고요. 역시나 제목을 묻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사람은요, tell A betwee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B 사이에서 A를 구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과 소음을 구별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역시나 어디에 제가 포인트를 잡는지 보세요. 우리의 뇌가 실제로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대요. 음악의 다른 특징을 처리하기 위한. 자, 우리가 지금 제목과 빈칸을 고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 성분은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빠른 음악은, 자, 여러분, 여기 빠른 음악이라고 해서 얘가 나온 이유가 뭘까? 이 친구의 기능이 도대체 뭘까요? 기능. 마찬가지로 10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구체적 진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할 수 있다? 음악과 소음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음악은 역시나 여기도 뭐 나와요? actually 나오죠. 실제로 심장박동수 이런 거 혈압 높일 수 있대요. 자, while 나왔습니다. while. 느린 음악들은 정반대 효과래요. 자, 또 while 또 나왔죠. 그러니까 while이 나온다는 거는 주절을 강조하는 값입니다. 음악의 효과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연구가 보여준대요. 우리가 연구가 보여준 대상이 중요하죠. 우리가 음악을 들어요. 그럴 때 뇌는 실제로 또 나오죠. 도파민을 뭐 하는 거야?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방출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악은 또 강력한 감정을 느끼게 한대요. 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동의한답니다. 더 이상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자, 보시면 지금 선택지에서 사람들의 이 음악적 선호와 행동사 연관성 이런 게 아니죠. 2번 타고난 재능 이런 게 아닙니다. 3번.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심장 박동수가 높아집니다라고 말했던 거. 여기서는 감정적인 부분입니다라고 말했던 거. 이게 뭐예요? 이게 3번이죠. 그대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 여기까지 해도 정답은 그렇게까지 어렵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29번에서 3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빈칸 A번과 B번, C번의 연결사. 우리가 연결사 같은 경우는 전후관계의 톤이 중요하다라고 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내용일치가 나왔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유시장경제학자에게 누구는 공직자들은 그러니까 정치라든지 정치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할게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은 독특한 도전이 된대요. 자, 일단 독특한의 동그라미.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일단 두 명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와 누가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일단은 국회의원이 나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자, 그들이 사익 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정도로 빈칸할 수 없대요. 자, 일단은 뒤에 비커즈가 나왔네요. 자, 그들은 시장률에 영향을 안 받아. 그러면 그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 억제될 수 있어, 없어? 시장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억제될 수 없다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캔낫이 있으니까 억제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인물이 두 명이 나와서 제가 표기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일부 경쟁에 서로가 직면한대요. 하지만 선거가 드물어서 징계 효과가 한정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지가 있대요. 그들이 정책을 추구할. 그 정책이 힘과 부를 높여줘. 국가의 뭐를 희생하면서? 복지를 희생하면서. 자, 일단 B번 빈칸에 첫 번째 역접의 선택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역접의 선택지가
전혀 없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볼게요. 직업 관료에 따르면 직업 관료라는 거는 여기서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익 추구의 범주가 더 크대요. 자, 그들의 정치적 스승, 그러니까 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 심지어 정책을 이행하라고 한대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더라도 누구는 공무원들은 항상 누구를 의원들을 조종하고 흐리게 한대요. 그 다음에 의원들과는 달리 자 지금 대상이 동일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직업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린답니다. 자, 지금 C번이 중요하죠? C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지금 우리가 D번에 관한 부분은 완벽하게 뭐가 틀렸다, 맞았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역접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뒤를 보시면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그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이런 걸 흐리게 한대요. 근데 그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다 해도 직업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뭐 할 수 없다. 잡을 수 없다. 바로 잡을 수 없다. 그러면 역점이 되겠죠. 따라서 however 하나로 문제가 풀렸던 유형입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31번.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체계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탐욕스러운 자유시장을 도전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아니죠. 탐욕스럽다 말다라는 거는 아예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30번 틀렸고.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인들은요, 국회의원이죠. 권력을 남용합니다. 종종. 자, 부분적인 표현 좋았고, 오픈. 자,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래요. 그죠? 국익을 소홀히 한 채. 맞죠? 완벽하게 정답이고요. 3번. 국회의원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공익을 극대화해? 아니죠. 공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사익 추구였어요. 이기주의적으로. 틀렸고. 4번.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의견을 따른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미룬다 그랬죠. 그리고 5번. 공무원은 자유시장의 사익을 통제할 수 없어요? 아니죠. 따라서 31번 정답은 2번으로서 1, 4,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에서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33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2번으로 고르지 않을까.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1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을 하셨는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아마 실수를 범한다면은 2번으로 이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2번을 가게 되고 왜 정답이 1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장 내에서는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수를 하지 않고. 자, 일단 본문을 보도록 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텔레비전 광고 중 하나. 자, 우리가 첫 문장의 one of the 복수명사는 원의 값을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의 값이 뭐다? 중심, 소지다. 그래서 1984년 선거에서 있었던 광고 중 하나가 거대하고 위협적인 곰을 특종으로 잡았대요. 일단은 브라운 베어가 중심 소재구나. 자, as the bear crosses through a forest. 자, crosses through가 뭔가 돌진하다, 뚫고 나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숲으로 뚫고 나갈 때 나레이터가 엄숙하게 설명했습니다. There is a bear.
in the wood. 그러니까 숲에 곰이 있습니다. For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에게 the bear is easy to see. 곰을 보는 건 쉽지. 자, 이게 진짜 곰에 관한 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Others don't see it at all.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결코 볼 수가 없대요. Some people say the bear is tame. 일부 사람들은 곰 길들이면 되지 라고 말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야, 곰은 되게 사악하고 위험해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Since no one can really be sure who's right. 그러니까 누가 올바른지 어느 누구도 확실치 않대요. Isn't it smart to be as strong as the bear? 영리하지 않는가? 강력해져야 된다는 거야. 누구만큼? 곰만큼. 만일 진짜 곰이 있다면 곰만큼 영리해지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다는 게 누구의 광고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레이건의 선거 캠프의 광고에 나왔다는 거죠. 텔레비전에. 자, 꽤나 명확하게 뭘 상기시키려고. 자, 일단은 저는 이런 표현. quiet, obviously.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이건 도대체 뭐를 알려주는 거래요? To remind voters that Reagan remained unwilling to risk the nation's security. 자, 유권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뭐 할 생각이 없다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생각이 여전히 없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By dropping his guard at time. 틈새를 보임으로써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When the unpredictable Russian bear was still on the blank. 아, 그때 곰이 누구였다 결국에는. 그때 곰은 결국 러시아를 뜻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전히 뭐 할 때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야. 자, 1번. 뛰어놀기. 아니죠. 2번. 패배에서 막 달아나는 걸 이야기하고 3번 stroll, 산책. 4번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5번 순찰. 정답은 단어만 여러분 아신다면 정답은 10번 4번 되겠죠. 33번에 어슬렁어슬렁 거린다는 게 언제 위협할지 모른다라는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단어를 모르지 않았다면 32번의 정답 충분히 4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3번에 자, 1번 The Beware the Bear. 곰을 조심해라. 자, 일단은 뭐 괜찮고 2번 Russia the Strong Bear. 곰이다. 자,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진짜 스페인은 곰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3번도 아니고 곰을 길들여야 한다가 아니죠. 방심하지 않겠다 그러죠. Do not worry about the bear. 곰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죠. 일단 학생들이 3번, 4번, 5번은 되도록이면 고르지 않는데 자 2번을 고른 학생들은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중심 소재를 잘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정답이 1번이냐? 여기에 있는 the bear 이라는 것 자체 안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러시아를 그대로 비유한 거죠. 즉, 러시아가 곰이고 곰이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소재 있고 그리고 이 중심 소재를 뒷받침해서 주제문을 만드는 누구? beware, 조심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2번의 경우에는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중심 소재에만 해당해서 안 되는 거고 반대로 1번의 beware the bear 이라는 거는 A와 B의 값이 모두 잡혔기 때문에 정답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22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B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A형과 B형 여러 문제를 봤을 때 특히나 시험지를 검토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차피 독해는
숙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문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적인 부분으로서 문제가 잘못됐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게 잘못됐는지 검토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여러분이 검토해야 될 것은 문제 유형이 논리에서 문법이 따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세요. 만약에 문법이 별도의 문제로 수록이 돼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논리는 진짜 논리다운 문제를 출제를 하는 반면에 이 숙제 같은 경우에 논리 자체를 출제를 안 하고 전체 다 빈칸으로 지금 B형처럼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법과 논리가 혼합돼서 출제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A형이든 B형이든 어떤 걸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 문제 시험지가 앞뒤로 다 정확하게 돼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괜히 빨리 넘기지 마시고 slowly 천천히 논리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법과 논리가 분리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빈칸으로 우두두두 깔아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별도로 출제가 된다면 이거 논리답게 나올 수 있겠구나. 문법은 문법대로 풀면 되겠구나. 자, 다시 반대 전환. 문법에 하나도 없네. 다 빈칸이네. 그렇다 해서 문법 없겠구나가 아니라 이거 문법과 논리를 짬뽕해서 출제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3문항이라 하더라도 제가 첫 시작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3문항에서 4문항 정도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채용하는 인원이 자체가 적어요. 그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문제가 쉽든 어렵든 3-4문항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습할 때도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33문항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남는다 하더라도 정말 긴장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정말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른 학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